들어가자마자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쥐랑 가스가 느껴졌고요. 문을 이게 여는 순간 쥐들이 혼비백산해서 아이고. 쥐까지요? 아유.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으로 운영되어 온 한 번식장이 적발됐습니다. 아우. 1, 2층으로 된 이제 뜬장이에요. 뜬장이네요. 네. 뜬장 안 돼요. 2층에서 애들이 배설을 하면 똥오줌을 계속 받으면서 그걸 먹기도 하고 아우. 어마어마하게 그게 좀 지저분했고 충격이었죠. 이곳은 일부 애견 미용학원의 실습견들이 지내는 번식장입니다. 오물로 뒤덮인 바닥, 숨쉬기조차 힘든 악취, 심지어 집까지 돌아다니는 이곳에서 강아지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뜬장에 갇혀 발이 빠지고 끼어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강아지들은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기 실습소 있네요.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한 학원의 지하 주차장으로 승합차가 들어옵니다. 잠시 후 강아지가 들어있는 이동장이 바닥에 내려집니다. 아하. 순식간에 여러 개가 쌓인 이동상자. 대부분의 학원은 합법적인 번식장에서 미용 실습견을 데려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법 번식장에서 오는 개들이라곤 하지만 커뮤니티엔 우려의 글들이 가득합니다. 피부병 걸린 실습견의 다반사, 진드기를 본 수강생도 많았습니다. 진드기가 있다고요? 빗질만 해도 폴폴 날리는 분변가루. 가영씨도 이러다 내가 병에 걸리는 게 아닐까 걱정했다는데요. 그리고 이 강아지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배송됩니다. 캔넬에 2~3마리씩 구겨 담겨 학원으로 운반되고 12시간 이상 실습과 대기를 반복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번식장으로 돌아갑니다. 피부병, 진드기, 눈병이 있는 강아지들도 그대로 실습에 투입됩니다. 실제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용 실습에 나갔던 한 번식장 개들에게서 브루셀라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곳이 합법적인 번식장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불법 번식장보다 왜 더 높습니까? 근데 브루셀라면 이거 사람한테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는 강아지들에게서 브루셀라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브루셀라는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진드기와 분변 가루가 날리는 환경에서 수강생들은 매일 실습을 했고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업계 종사자로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학원 선택하실 때 이 부분을 모르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주제를 다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학원 고르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바우펫에서 수강생 여러분을 등록부터 자격증 취득, 창업까지 케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강의를 직접 하는 강사는 아니고요. 수강생 한 분 한 분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격증을 따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요. 기쁜 이야기도 많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꼭 나눠야 할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학원을 다니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셨대요. 그분 표정이 참 많이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기서는 강아지들이 너무 불쌍해서 못하겠어요. 아침마다 좁은 상자에 갇혀서 오는데 눈 상태도 안 좋고 냄새도 심하고 어떤 강아지는 피부가 헐어 있는데도 그냥 실습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용 배우는 게 맞나 싶어서 나왔어요. 강아지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마음 아팠다는 거죠. 수업료도 아깝지만 그것보다 매일 강아지들을 보면서 느끼는 이 죄책감, 이게 더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다른 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실습이 더 필요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격증은 땄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어요. 거기는 실습견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침에 와 있고 저녁에 어디론가 가고 한 번은 강아지 다리에 상처가 있는데도 그냥 실습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애견 미용을 배우고 싶어서 강아지가 좋아서 시작한 분들인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실화탐사대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을 예로 들어드리면요. 하루 종일 굶겨진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내용으로는 이동 중에 구토할까봐 일부러 굶긴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 거죠. 그리고 진드기랑 분변가루가 날리는 환경도 나왔습니다. 실화탐사대에서 수강생 인터뷰를 보니까 미용하고 나면 테이블 위에 갈색 가루가 쌓여 있고 공기 중에 날리는 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코를 풀면 코에서도 그 갈색 분변 가루가 나온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실습 중에 강아지가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를 안 한다는 게 나왔어요. 젖꼭지가 잘렸는데 상처 본드로 그냥 붙이더래요. 병원은 안 가고요. 심지어 임신한 강아지까지 실습에 동원됐다는 내용도 방송에 나왔습니다. 배가 빵빵한데 실습 테이블에 세워놓고 미용을 시켰다고 해요. 강아지가 힘들어하는데도 그냥 계속 실습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방송에서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애견 미용사가 되고 싶어서 강아지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마음 아플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수강생 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 실습받은 강아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매일 스트레스 받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다시 번식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단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견 미용학원 가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 학원이나 가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모든 학원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 생명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구조에 참여하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꿈을 포기하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학원 상담 가실 때 꼭 이 세 가지는 물어보세요. 첫 번째, 실습견은 어디서 오나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해요. 번식장에서 오는지, 가정견인지, 샵 손님인지, 농장에서 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번식장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합법적인 농장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실습견,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말하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습 전에 강아지 건강 체크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강아지 건강이 안 좋아 보이지는 않는지, 임신 같은 특수한 상태는 아닌가를 확인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냥 와서 바로 실습해요. 이러면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강아지들은 하루에 몇 시간 여기 있나요? 대기 환경은 어떤지, 실습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하루에 몇 번이나 실습에 투입되는지 물어보세요. 아침 8시에 와서 저녁 8시까지 있다면 12시간을 학원에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얼버무리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결국 이 잘못된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특히 다른 학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는 실습견 어디서 와요? 저는 명확하게 답해 드립니다. 우리는 번식장 실습견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100% 가정견, 실제 보호자분들이 키우는 아이들로만 실습해요. 왜 100% 가정견으로만 하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생명 존중. 강아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소모품이 아니에요. 실습 도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번식장에서 아침마다 배송되어 오는 강아지들, 하루 종일 캔넬에 갇혀 대기하다가 실습당하고 다시 번식장으로 돌아가는 강아지들, 그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바오펫의 교육 철학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번식장 실습견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 100% 가정견으로만 실습하겠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가정견 실습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생명 존중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혜택으로 돌아온 거예요. 첫째, 다양한 견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견으로 실습하니까 정말 다양한 견종이 와요. 푸들, 말티즈, 포메라니안, 슈나우저, 비숑, 요크셔 테리어, 심지어 대형견도 와요. 골든 리트리버나 사모예드도 실습할 수 있습니다. 번식장 실습견은 주로 특정 견종 몇 가지만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가정견은 정말 다양해요. 나중에 샵 운영하시거나 취업하시면 온갖 견종을 다 만나게 되는데 학원에서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죠. 둘째, 사랑받는 반려견들은 교감을 할 줄 압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부분인데요.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강아지들은 사람과 교감하는 법을 알아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지만 수강생분이 부드럽게 대하고 신뢰를 쌓으면 몸을 맡겨요. 미용하다가 피곤하면 눕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미용 중에 잠들기도 해요. 그만큼 편안하다는 거죠. 이런 경험이 수강생분들에게는 정말 큰 배움이 돼요. 아, 강아지가 편안해하는구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거든요. 반면에 번식장견들은 사람 손길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죠. 그러면 수강생분들도 무서워지고 강아지도 힘들고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셋째, 미용이 끝난 후에 강아지가 웃어져요. 이게 정말 애견 미용사의 보람입니다. 미용 끝나고 거울 보여주면 강아지들이 자기가 예뻐진 걸 알아요. 꼬리 흔들고 활짝 웃고 신나서 뛰어다녀요. 어떤 보호자분은 우리 애가 미용하고 나면 성격이 달라져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수강생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보람, 행복감이 정말 크세요. 내가 이 강아지를 예쁘게 만들었구나. 이 아이가 행복해 하는구나. 이게 바로 애견 미용사라는 직업의 만족도입니다. 넷째, 디자인 컷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농장견이나 유기견으로 실습하면 디자인 컷을 배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고요? 털 상태가 엉망이거든요. 엉키고 뭉치고 피부 상태도 안 좋아요. 피부병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디자인 컷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밀어버려야 돼요. 바리깡으로 싹 밀어서 빡빡이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빡빡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학원 다니셨던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1년 동안 배웠는데 디자인 컷은 몇 번 못 해봤어요. 맨날 밀기만 해서 자격증은 땄는데 막상 샵을 가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가정견은 다릅니다. 보호자분들이 평소에 관리를 하시니까 털 상태가 좋아요. 그러면 테디베어 같은 곰돌이 컷도 해보고 라이언 컷도 해보고 다양한 디자인 컷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미용이 끝났을 때 정말 예쁜 디자인이 완성되잖아요. 그 순간 느끼는 성취감, 보람, 기쁨, 이게 바로 이 직업의 행복입니다. 내가 만든 이 디자인을 보호자님이 너무 좋아하시네. 강아지도 예뻐졌네. 나도 뿌듯하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아무 때나 실습하지 않습니다. 2, 3급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만 가정견 미용 실습을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가위나 클리퍼는 위험한 도구예요. 준비 안 된 상태로 생명을 다루는 건 보호자분들에게도 예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초를 탄탄하게 배우고 2,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가정견 실습으로 시작합니다. 빠르신 분들은 3, 4개월이면 자격증을 따세요. 그럼 남은 수강 기간 동안 실제 고객견으로 실전 경험을 쌓으시는 거죠. 이게 생명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스템, 이 환경을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원에서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 보면 정말 보람 있어요. 여기 와서 다시 용기를 냈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제가 이 일 하길 잘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고 취업하고 내 가게 간판을 걸 때까지 저 김쌤이 함께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 만들기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이런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학원 잘못 선택해서 상처받고 포기하시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꼭 이바오펫을 안 오셔도 돼요. 애견 미용 학원 어디를 가시든 실습견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꼭 직접 물어보시고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좋아서 시작한 일 마음 편하게 자신감 있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제도 있나요? 할인되나요? 같은 이런 실질적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학원 선택 기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